네, 어, 그러면 일단 저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오늘 한국광고학회에서 개최하는 특별 세미나 광고 구루에게 듣는다. 광고계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경희대학교 이정규입니다. 예, 일단 먼저 저희 한국광고홍보학회 회장이신 수원대학교 차영남 교수님의 인사말을 듣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광고 홍보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광고 구루에게 듣는다 그래갖고 광고계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듣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낙기 회장님을 모시고 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광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고 또 광고 산업을 이제 진흥하는 그런 법을 또 개정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 광고 산업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광고업계가 예상외로 위상이 많이 낮아져 있는데 저희가 사실 광고를 하면서 광고업계를 광고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광고업계의 위상 제고라든가 이런 산업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의 현황과 이제 진행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듣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희가 이제 봄철 학술대회의 주제인 전환시대의 광고와 PR의 역할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위드 코로나는 여태까지 예전에 있었던 코로나19로의 복귀가 아니라 전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동안에 느꼈던 또 생활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전환 시대를 맞이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AI, VR, AR,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변화의 물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바뀐 새로운 정부의 출범 역시 이러한 전환 시대의 광고와 PR에 대해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환 시대의 광고와 PR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찾고자 오늘 이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를 맡아주신 문철수 교수님 또 발표를 해주실 우리 김낙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제 또 전반적인 진행을 해주시는 이정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회원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많은 걸 좀 얻어가시고 또 많은 걸 자유롭게 토론하는 가운데 우리 광고 홍보학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늘 세미나의 본격적인 사회를 맡아주신 한신대학교 문철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철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화면상으로 뵙지만 오랜만에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예, 우리 김낙희 회장님은 학회장 시절에 또 도움 청하러 그때 인사드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낙희 회장님의 양력을 제가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굳이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한양대 대학원에서 광고공부학을 또 공부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회장님의 이제 이력을 쭉 한번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외길, 정말 그 우리 광고계에 정말 이 정말 산증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제일기획 입사하셔서 제일기획에서 계속 이제 대표까지 마치시는 그런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요새 저희 학생들에게는 이 광고계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좀 몇 군데 이렇게 옮겨서 다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광고 대행사인 이제 제일기획에 몸담으셔서 평생을 정말 우리나라 광고계를 위해 애써주셨다. 이런 게 너무 광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반가운 그런 이력입니다. 이제 제일기획 대표를 마치시고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의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 또 초빙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2019년 이제 3월부터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특별 강연의 제목은 아마 제2의 광고 전성 시대 리에드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또 말씀 끝난 이후에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좀 자유로운 그런 또 토론과 또 어떤 질문 또 응답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낙기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낙표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광고홍보학회 최영란 회장님, 그리고 또 아주 자세하게 과대 포장을 해서 소개를 해주신 문재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코로나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풀어진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주제가 너무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는 좀 상당히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광고의 현안 문제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바로 무슨 솔루션을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어서 솔루션을 말씀드리지도 못할 것 같고, 이제 화두를 던지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업에서 떠나서 여기 광고총연합회 와가지고 한 2년 남짓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우선 아까 차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고에 대한 인식이 과거하고 좀 다르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광고인들이 사기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광고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광고에 대해서 비전을 제대로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에처럼 광고를 전업으로 해서 광고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전에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광고업계의 구조가 의외로 굉장히 영세하다고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뭐냐면 사실 이제 광고는 현대차, LG전자, 또 삼성전자 이런 큰 기업들이 주로 광고를 하고, 또 광고회사도 제일기획, 이노션, HS에도 이런 큰 회사들이 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이 아주 화려한 플레이어들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5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 소상공업, 중소기업 한 그런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97.5%나 된다는 걸 지금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이스를 듣고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광고 산업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 이제 광고의 주체하면은 뭐 클라이언트하고 광고 회사, 프로덕션 그리고 미디어 이렇게 크게 봐서 이제 네 개의 주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면서 이 미디어서부터 에이전시부터 프로덕션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하여튼 좀 그동안에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변화를 불러왔구나 하는 걸 이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평시에 광고라는 것은 광고가 바로 경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 창조 콘텐츠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가끔가다 이제 광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제니까 광고가 살아야 경제도 산다. 그리고 광고가 건강하면 나라도 건강해진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런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이 꽃이 지금 한참 피고 있기 때문에 한데 90년대 뭐 하여튼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을 하던 광고 시대 광고를 1세대 전성 시대라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제2의 광고 전성 시대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광고의 힘을 키워서 광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광고계 그동안의 현안 문제를 간략하게 리뷰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서 한 4-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하여튼 모든 우리의 영역이 디지털 기술하고 이제 만나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광고계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뭐 AI다, 메타버스, 뭐 NFT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뭐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광고 메시지도 만들고 또 인공지능을 가지고 미디어를 어떤 최적화하기도 하고 또 5G망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SNS 뭐 이런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속에서 광고도 보고 광고도 느끼고 또 제품도 구입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광고를 뭐 꽤 오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즘 광고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좀 어렵고 또 뭐지 하여튼 누군가 특정 타겟한테만 보여지는 광고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이게 광고인지 이게 컨텐츠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광고들도 많이 있고요. 결국 그 중심에는 아마 디지털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광고하고 IT 업계 간의 경계가 이제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광고 회사들을 보면 아트나 크리에이티브나 뭐 이런 것들이 강점이었죠. 그런데 이런 광고 회사들이 데이터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것들 역량을 보강해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IT나 컨설팅 회사들이 지금 오히려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보강하면서 이 경계들이 좀 모호해지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그 광고 한 100년 역사 이렇게 보면 에드에이지에서 발표하는 광고 10대 회사, 20대 회사 랭킹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 전통 광고 회사들이 쭉 10위 안에 들어 있었죠. 뭐 WPP, 옴니콤, 퍼블리시스, 인터퍼블릭, 댄스, 뭐 쭉 이제 이런 광고 회사들이 2010년에만 해도 이제 이렇게 랭크가 돼 있는데, 20년도를 보면 디지털 회사들이 반이 싹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액센추어, 딜로이트, PwC, 블루포커스, IBM 이게 다 디지털 회사들인데 10대 광고 회사에 들어온 거죠. 특히 여기 보면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위로 올라왔는데, 이게 인터퍼블릭이 원래 늘 4위에 했었고 일본의 댄스가 5위였었죠. 근데 액센추어가 올라오면서 인터퍼블릭이 5위로 떨어지고 댄스가 6위로 떨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디지털 회사, 그러니까 절반이 이 컨설팅 디지털 회사들이 이제 10대 광고, 세계 10대 광고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어딧 비즈니스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비즈니스 중심이었는데,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그러니까 드로가 5라든지 이런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인수하면서 이제 매출 100억 달러 이상을 이제 올리는 그런 광고 그룹이 됐고, 또 딜로이트만 해도 전통적인 그런 이 컨설팅 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컨설턴시라고 하는 그런 컨셉,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지털 컨설턴시 광고의 영역으로 이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이제 2년 전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블루포커스 커뮤니케이션, 중국의 그 디지털 회사인데 여기도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세계 광고 회사들이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것, 이것 역시 이 디지털의 그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광고 업계가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대사, 뭐 디지털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뭐 컨텐츠 컴퍼니, 뭐 PR 에이전시, 이제 뭐 경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광고 회사가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고 하듯이 이 광고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악화가 돼 있어요. 뭐냐면 수수료율이 떨어진 원인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커미션 방식에서 돈 버는 방식이 피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미디어의 커미션이 좀 사실 많았다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 전통 미디어가 줄어들면서 이 디지털 쪽에 이제 포션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또 광고 회사별로 이제 뭐 이런 고인건비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IA라든지 아파라든지 이런 세계 이제 광고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또는 뭐 인도나 중국이나 다 똑같은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요구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이제 다양해졌고, 특히 클라이언트에 따라서는 어카운터빌리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ROI를 굉장히 따지기도 하고, 또 아주 광적이면서 헌신적인 커미트먼트를 요구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광고 회사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비용, 경쟁 PT에 대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뭐 출혈 경쟁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뭐이 저희 그 리젝션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용이 너무 이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우수 인력들이 이제 이탈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구조가 또 고임금 구조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회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디어 뭐 소비자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직접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디지털 발전과 함께 이제 미디어 소비자도 급격하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죠. 요즘 젊은 세대한테 4대 매체가 뭐냐고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네이버, 카카오, 구글, 지금 메타로 바뀌었습니다만 페이스북 뭐 이런 얘기, 4대 매체는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TV, 신문, 잡지, 라디오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4대 매체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화된 미디어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뭐 미디어 숫자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소비자도 이제 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죠. 젊은 세대들이 요즘 그런 MZ 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SNS의 영향 확대되죠. 또 거기에 따른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주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든지 또 직접적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효율성 중심으로 에이전시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래서 광고주의 역할이나 미션들이 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광고 제작 업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 광고도 축소가 되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 뭐 이런 걸로 해서 광고 제작 시장도 좀 많이 위축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경영난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문체부에서 조사한 표를 보시면 광고 제작 사업체가 2014년하고 2019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14년에 광고 제작업체가 한 1965개에서 1,400여 개로 한 28% 정도가 줄었어요. 또 종사자 수도 뭐 2,900여 명에서 868명으로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또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23%나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광고 제작 업종에 있는 이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통일특위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 통이 트면서 새날은 밝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바람이 몰고 온 그런 태풍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전통 광고업계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가 광고인들이 야 이거 위기다 하고 느끼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디지털 이런 그 혁신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 기회,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광고 생태계를 이렇게 맵을 보면 그 광고 나무는 계속 지금 이 성장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디지털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기술에 해당하는 디지털 테크, 그리고 유통에 해당하는 플랫폼, 또 상품에 해당하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영토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디지털 광고의 생태계 자체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IT나 디지털 쪽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그 두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하고 또 커머스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고의 비전이라는 것은 저는 여전히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광고비를 쭉 보면 과거 한 50년 뭐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97년도에 IMF 때하고 또 석유 파동이 있을 때 잠깐 뭐 주춤거렸고 또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해서 역선장한 거 이 세 번이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여기 이제 이건 광고 방송통신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숫자인데요. 2% 정도가 줄었다가 작년에 16.7%가 늘어났습니다. 제일기획에서 조사한 국내 총광고비도 20년도가 12조 원이었는데 그때가 전년 대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해서 한 0.8%가 줄었다가 바로 작년에 20%가 늘어난 14조 원이 됐어요. 물론 작년에 이제 디지털 광고비가 7조 한 5천억이 돼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광고비 12조의 한 53%가 차지를 했었는데 디지털 광고는 31.5%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이 끌어올린 이제 광고비 신장인데 이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 그 광고 시장 규모만 보더라도 전 세계 7위를 그러니까 2020년부터 21년 작년 그리고 올해도 보면 여전히 7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누적 성장률을 보면 한국이 89% 성장을 했는데 전 세계 평균 20%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 뭐 위기다 광고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고 비도 늘어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이 광고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여전히 아주 높은 그런 수준에서 광고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체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문체부에서는 광고가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콘텐츠 산업 내에서 여기 보면 출판이 21조,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이 20조, 그 다음에 이제 광고가 18조인데 그 콘텐츠 산업 13개 콘텐츠 산업 내에서 광고가 세 번째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콘텐츠 산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126조가 되는데 이 126조 중에 광고 산업이 한 14.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 130조 정도 되니까 우리 콘텐츠 산업이 반도체하고 거의 맞먹는 산업인데 오히려 이 콘텐츠 산업 자체가 앞으로 더 성장 전망성이 크다고 봐서 아주 유능한 그런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요즘은 기재부에서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그중에 컨텐츠가 중요하고 그중에 광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요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컨텐츠 산업에서도 광고가 이제 지식 기반 산업이죠. 특히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효과가 큰데 그 중에서 취업 유발 효과로 보면 광고가 42만 명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이 37만 명, 그 다음에 그 지식 정보가 28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취업 유발 효과에서 광고가 2019년도 통계를 보니까
9,500명의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 2030 청년 비중이 65%고 정규직 비율이 97%고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문체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 유발 효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판 42조에 이어서 광고가 41조 2위입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4위에 있습니다. 이만큼 광고 산업이 경제나 이런 문화 파급 효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요즘 얘기를 하는데 광고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핵심 산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또 실감 콘텐츠, 인공지능 이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 메드테크가 적용되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 또 안면인식이나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광고라든지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실감 체험형 광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첨단 산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광고는 저는 정말 이 디지털의 어떤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도약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잠깐 리뷰를 하면서 광고계 이제 직면해 있는 위기라든지 또 이런 또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기회 이런 걸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제 광고업계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입니다. 그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이 산업에 보면 52일 만에 중소 광고 사업체가 97%나 되는데 이런 중소 광고 업체들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잘 안 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제일기획 이노션 이런 데가 그런 큰 피해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전체 광고 산업의 한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소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런 진흥법이 있으면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이 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주 빠르고 유연하게 이런 대처를 하려 그러면 전문 인력 양성이 아주 시급하다는 겁니다. 작년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 인력들 충원율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 광고 전문 인력이 36%밖에 안 됩니다. 가장 저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디지털 광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겠다. 또 세 번째는 이런 디지털 광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프라를 이제 좀 지원할 그런 필요성이 절실한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요즘 이제 이 국가 간의 경계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광고 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이제 직접적인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디지털 기술로
무장을 한 그런 그 이 다국적 기업들이 또 다국적 플랫폼들이 뭐 한국에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이 광고 미디어나 플랫폼이나 콘텐츠나 이런 데하고 경쟁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이 규모라든지 기술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광고비의 해외 유출 문제가 좀 요즘 이제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특히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네트워킹이라든지 또는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이런 이 지원이 사실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지털 광고 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광고비의 이제 50%가 넘어갔는데, 실적으로 이런 디지털 광고 중에서도 한 반 이상은 검색 광고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글로벌 해외 기업, 글로벌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나 유튜브라든지 또 메타라든지 이런 쪽의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광고가 문체부의 콘텐츠 산업 내에서도 세 번째 비중이 크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13개 콘텐츠 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기본법 그 광고산업진흥법이 없는 데가 광고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만화라든지 게임, 애니메이션, 뭐 영화, 드라마, 음악 거의 다 진흥법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진흥원이나 문체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 걸 보면 뭐 음악이 한 540억, 영화가 한 1050억, 또 뭐 게임도 한 650억 이런 큰 지원을 받는데, 광고 산업은 거의 지원이 없어요. 그 왜 지원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지원해줄 근거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하여튼 이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인 광고 산업에 진흥법이 절대로 필요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광고업계 또 학계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도 이제 좀 기고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에 12월 23일 날 광고산업진흥법이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일단 진흥법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진흥법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광고산업진흥의 사업의 정의, 그리고 이 광고산업진흥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 생각과,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진흥 사업에 관련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관리한다. 그리고 광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해서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기구로 심의도 하고, 또 그런 심의를 하고 자문 역할을 할 위원을 한 1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제일 관심이 있는 진흥사업의 전담 기관, 이것은 아예 진흥법에다 뭐 어떤 기관을 만들겠다는 걸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건 가로로 놔둔 거죠.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는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진흥사업을 경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그것도 일단 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의 위탁인데요.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겠다. 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표준화를 지원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또 실태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진흥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광고산업진흥법의 개요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작년 12월 23일 날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정식으로 법사위를 통과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흥법이 통과가 되려 그러면 시간도 좀 걸리고, 특히 금년에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6월 1일 날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이 국회 쪽에서도 상당히 이걸 이런 법안 심의라든지 법안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나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6월 1일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심의를 거쳐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광고계가 좀 범광고계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게 좀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매체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인쇄 광고는 문체부하고, TV 방송 광고는 방통위,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광고는 과기정통부, 5개 광고는 행안부,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도 없고, 조정 기능도 담당하기 어렵고, 특히 요즘 같이 광고 산업이라는 것이 뭐 온라인 온 오프라는 경계도 없는 거고, 굉장히 융합과 통합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과거처럼 매체별로 이렇게 전통 매체 나누듯이 부처가 나눠서 있다는 것이, 이게 어느 나라에 이런 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이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하여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런 컨트롤 타워가 한 군데를 모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9일 날 그 학계하고 또 이제 업계에서 세미나를 발표를 하고, 또 그 세미나에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대선 캠프에 각각 방문을 해서 왜 이 광고 산업 정책을 다루는 부처가 통일 한 군데를 모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신정부가 인수위원회가 바로 이제 설치가 되면서 인수위원회 가서도 직접 이제 그 필요성이라든지 또 광고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토론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침 또 디지털 광고협회는 따로 저희는 이제 사회 복지 문화 분과위원회가 설명을 했고, 또 디지털 광고협회 목용도 회장이 과학기술 분과위원회에 가서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결국은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하고 이럴 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지금 신정부 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것은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컨트롤 타워를 이렇게 설립해서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좀 더 늦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에 오히려 좀 올인 저들이 하여튼 집중해서 추진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광고산업 재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뭐 이 바이럴 광고도 많아지고 있고, 미디어 커머스 나오고, 인플루언서도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에드테크 영역 뭐 이런 테크 영역이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 영역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애매한 그런 그런 환경입니다. 특히 이제 이 디지털로 해서 미디어가 진화되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어드레스블 TV의 광고라든지 디지털 라디오, 또 미디어 커머스, 메타버스, 디지털 사이니지, 자율주행차,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와 같이 최근에 그 미디어 진화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광고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포함하고 있지도 못하고 또 이게 광고 산업으로 포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맞춤형 광고 같이 그 데이터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광고가 좀 늘어나고 있죠. 또 브랜디드 콘텐츠, 콘텐츠 마케팅 이런 콘텐츠와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광고 비즈니스가 또 있죠. 또 인플루언서, 미디어 커머스, 무슨 이런 커머스와 연계 활동 이런 것들을 광고로 넣어야 될지 이런 새로운 정의가 이제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이런 축으로 놓고 봤을 때 마케팅만 해도 브랜딩, 전략, 조사, 컨설팅, 다이렉트 메일 이런 마케팅 영역에서의 어떤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만 해도 광고, PR, 스포츠 마케팅, 컨벤션, 5개, BTL, 인플루언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말하자면 광고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리는 거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것 이런 건 다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다. 여기에 CSR, CSV, 무슨 모든 이런 것들 요즘 그 ESG 얘기하는 것까지 다 여기 커뮤니케이션에 포함시켜 있는 거죠. 또 디자인만 하더라도 패키지라든지 리테일, POP, 매장의 CIPI 다 이 광고 산업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또 트리플 미디어에 관련돼서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또 그래서 오운드 미디어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미디어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광고 산업 재정이라는 게 한번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실제로 광고비만 하더라도 발표하는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제일객이 2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12조, 문체부에서는 17조, 과기정통부하고 코바코에서는 14조. 이 발표 기관마다 이게 다릅니다. 또 실제로 여기에 이제 제일기획에서 이 5개 광고는 행안부에서 이 5개 광고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5개 광고를 얘기할 때 5개 광고비가 약 한 3조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1기획에서 발표하는 5개 광고에는 3천억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디지털 사이니지하고 야리 간판, 옥상 간판이 들어가 있어 광고 매체로 해서 3천억인데 실제로 5개 행안부 5개 정보센터에서는 5개 광고를 3조라고 그래요. 이게 기관마다 다 이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월 15일 날 코바코하고 저희 광고총연합회하고 이런 산학연을 아우르는 그런 광고산업진흥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광고에 대한 정의 그리고 광고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제도 그리고 산업통계에서의 광고 범위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특히 국내외 사례 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해외에서의 광고 정의라든지 또 광고 산업 통계 현황 조사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또 신유형 광고의 통계 조사를 각 기관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또 디지털 랩사라든지 조사회사, 학계 이런 데하고 실제로 광고사는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새로운 광고 산업에 대한 통계, 광고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대체적인 어떤 아웃라인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순위를 보면 광고회사 보면 제일 위에 이제 2020년도 에드에이지 발표인데요. 그 13위였고 이노션이 17위였습니다. 그 여기 이제 하쿠호도라고는 일본의 광고회사가 10위인데요. 이게 지금 참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제가 광고를 막 시작하던 70년대 말 80년 초만 해도 일본의 댄스 지금 6위하고 하쿠호도가 우리 제일기획의 한 매출 한 40배, 50배씩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규모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뭐 제일기획이 13위로 올라왔으니까 정말 이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국내 광고회사들이 해외 영업력도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기획 있고 뭐 이노션이 있습니다만은 제일기획이 예를 들면 작년 매출 총이익이 한 72% 정도가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숫자입니다. 현재 지금 해외 거점이 53개 정도가 해외 거점이 있는데 이 해외 거점 포함해서 지금 거의 6,500명 정도가 제일기획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해외 인력이 80%고 본사 인력은 뭐 한 1,300명 정도에서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70%가 넘고 인력도 80%가 넘고 그러면 사실 이제 글로벌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노션도 지금 해외 지사라든지 M&A를 통해서 자회사들을 많이 지금 확보를 해가고 있고 해외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해외 매출액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요. 또 크리에이티브만 보더라도 이건 작년도에 아시아 캠페인 브리프지에서 순위 조사를 한 건데 제일기획이 이제 4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션이 이제 뭐 11위하고 그랬는데 그 깐느에서 뭐 이렇게 수상하는 실적도 뭐 하여튼 그 숫자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깐뿐만이 아니고 페스티벌 그 다음에 그 크리오 이런 3대 광고제에서도 작년에 그 수상 실적이 우리나라가 3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8건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수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이 광고회사나 이런 이 해외에서 영업력이나 또 매출뿐만이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수준에서도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2004년도에 웹 에이전시로 출발을 해가지고 11년도에 일산에다가 최초로 4D 아트파크를 만들었죠. 20년대 제주의 아르트 뮤지엄하고 강릉에도 아르트 뮤지엄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 내년도에는 금년에 라스베가스 청도 만들고 25년까지 아르트 뮤지엄을 전 세계 30개 정도 설립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도에 코엑스의 파도 웨이브라고 하는 거 가지고 놀라움을 줬는데 뉴욕 타임스퀘어에도 워터폴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외국 기사도 많이 다뤄졌습니다. 이 디지털 크리에이티브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몰로코 회사가 참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불과 2013년도에 실리콘밸리에다가 회사를 플랫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세계 7개 오피스, 7개 오피스를 냈고 직원 50명에 매출액이 한
1200억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 매달 130억 건 이상의 광고를 현재 진행 중에 집행하고 있고요. 넥슨이나 뭐 프레익스라든지 이런 넷마블 이런 558만 개 앱을 이용해서 전 세계 100억 명의 모바일 이용자들한테 이제 그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데 싱귤러 광고 네트워크에서 종합순위 7위에 랭크되어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회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저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테크 기술 개발 인재 양성하는 것,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경쟁력을 빨리 키우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술 개발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국내 광고나 플랫폼들하고 글로벌 기업 간에 지금 역차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도 인수인해 또 이런 걸 제안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제 무엇보다도 우리 그 광고인들이 하여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또 실천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디지털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카카오, 네이버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그 디지털 테크 기업들이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열매를 맺고 이렇게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국내 해외 경계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뭐 구글 같은 데는 검색이 전 세계에서 마켓이 95%, 물론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약간 예외이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다 구글이 검색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미디어몽크스라든지 이런 데도 다 이제 한국에 막 들어와서 같이 이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이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위상이라든지 광고 인식 제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광고인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자존감이라고 그럴까요? 광고에 대한 프라이드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 그러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우리끼리 서로 단합하고 우리끼리 서로 리스펙트하고 그러면서 광고 회사들 간에 또는 뭐 컨텐츠 회사들 간에 경쟁은 한다 하더라도 그 경쟁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지 궁극적으로는 광고 산업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워서 같이 소위 이제 쉐어를 크게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동반자 의식을 갖는 것, 그런 걸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거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하고, 또 기업과 학계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약간의 좀 산학 협동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가고, 하여튼 무엇보다도 광고인 스스로가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전문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스로 갖고 또 비록 경쟁사 또는 광고계에 있는 아주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사람들한테 서로 하여튼 좀 리스펙트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서로 전문가로서의 대접도 하고 이런 어떤 광고업계 자정 노력이 우선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광고의 매력도가 떨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인데요. 광고 홍보 관련 학과가 2015년 대비해서 약 9% 정도가 줄었어요. 66개 정도가 되는데 입학자 수도
1610명으로 한 15% 줄었고 재적 학생 수도 1550명으로 37.5%가 줄은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이런 것들이 광고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광고 학과에 대한 광고 홍보학과에 대한 뭐 개명도 막 뭐 이제 일어나고 있기도 하는 것 같고 그 왜 그럴까? 뭐 보면 역시 광고인들이 광고는 뭐 좀 하여튼 좀 힘들다. 뭐 그래서 번아웃 되기도 하고 워라밸 문제도 물론 있을 거고 또 이 경쟁 PT 등 이런 과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광고에 있는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이 광고에 대해서 정말 익사이팅하고 정말 광고는 정말 재밌는 일이고 또 광고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고 뭐 이런 이 광고에 대해서 정말 그 후배들한테 자신감 가지고 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선배들이 그런 부분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를 포함해서 광고 선배들이 우선 자각을 해서 좋은 인력들이 광고 학과에도 많이 오고 또 광고 학과에 있는 우수한 이 학생들이 이 광고 회사나 광고 업계에서 채용을 많이 해가지고 또 좋은 인력들이 또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다시 광고를 광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오자마자 광고의 날 원래 올해 전에 한 50년 됐습니다. 광고의 날이 있었는데 광고의 날 캠페인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광고의 날로 해서 이제 각 광고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광고 제작물을 이렇게 재능 기부로 만들어 주셨고 또 광고 제작사 협회 김찬 회장께서 직접 CF를 또 재능 기부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해가지고 매체사나 신문사나 잡지사나 또 케이블이나 전광판 이런 데는 또 제가 이제 또 매체사의 협조를 구해서 이제 무료로 이제 광고 캠페인을 해서 신문도 뭐 이제 그 광고의 날 주은해서 광고 한 일주일 동안에 한 70여 개 신문사, 잡지 뭐 케이블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많이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광고의 날 캠페인을 좀 광고 동아리들 전국에 있는 광고 동아리들을 참여시켜서 이 대학생들까지 참여한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까지 캠페인 좀 이렇게 확대해서 광고에 대한 인식을 또 광고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광고 산업에 대해서 인식을 확 바꾸려고 그러면 하나의 툴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시아 광고대회를 제가 2019년도 12월 달에 파키스탄 라호르에 가가지고 2023년도에 아시아 광고대회를 서울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25일 날 제33차 아시아 광고대가 서울 코엑스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주제는 Transform, Connect, Play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아시아 30개국에서 한 1,000명,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한 5,000명,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약 100만 명 정도 온라인 참여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광고연맹하고 아시아 광고대 조직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좀 후원을 해서 이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내년도에 그 아시아 광고대 개최 전략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대면 활동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풀릴 것으로 보고 이제 오프라인 그래서 하이브리드 쇼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컨퍼런스가 아니고 디지털 엑스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코엑스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마치 라스베가스 열리는 CES 쇼나 이런 그 일본의 에드테크나
대만의 디지아시아라든지 이런 디지털 박람회를 이 컨퍼런스 플러스 디지털 엑스포를 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관련되는 비즈니스 쇼면서 이제 그 컨텐츠라든지 K 애드에 관련돼서 비즈니스 미팅 또는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궁극적으로 한국이 이제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K-컨텐츠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세계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K-인사이트 쇼, K-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시아에 있는 광고인들을 많이 유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인사이트로 충만한 새롭게 진화된 아시아 최대 디지털 마케팅 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9개 조직위원회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또 간사해서 이제 한 30여 명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미 활동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구성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컨퍼런스가 있고 아시아 통합 학술대회를 내년 10월 아시아 광고대회에서 할까 합니다. 우리는 보면 광고학회나 광고홍보학회나 PR 실학회나 뭐 이 대개 학회별로 춘계, 추계 학술대회가 있는데, 추계 학술대회는 이 아시아 광고대회에서 아시아 통합 학술대회로 해서 외국에 있는 교수나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그 외국에 있는 학자들까지 포함한 그런 그 아시아 통합 학술대회를 이 기간 중에 통합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지털 광고 마케팅이 기업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공식 행사로는 뭐 전야제를 포함해서 개막식, 폐막식, 또 이 마케팅 플랫폼으로 해서 에드테크나 빅데이터나 메타버스 이런 관련 기업들의 부스를 만들고 상담을 하고 홍보 부스를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엑스는 일반 광고를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광고의 문화 체험관이나 또 IT 체험관이나 또는 광고 시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공식 관광 프로그램, 뭐 이 투어 패키지라든지 또 동반자 프로그램은 관광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 행사로 이제 전야제, 환영만찬, 뭐 부대 행사, 또 그 인플루언서 어워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워드를 좀 준비해서 아시아 참가자들을 좀 많이 참여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채용 박람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시 브랜딩 이런 걸 대학생들, 아시아 각국의 대학생들한테 오디션을 통해서 우수한 아시아 광고 공모전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아시아 광고대회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는 완전히 에드위크로 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고계가 이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업계 현황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았습니다. 그 현안도 과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일원화하는 문제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돼야 광고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산업의 재정의를 통해서 광고산업의 규모를 키워야 정부의 관료라든지 다른 산업도 야, 광고 산업이 굉장히 이게 큰 규모구나, 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광고였어, 뭐 이런 것들을 인식을 좀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이 좀 광고 산업 재정의를 통해서 이 규모 이런 것도 좀 키우고 또 인식도 좀 바꾸고 뭐 이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광고에 대한 광고계의 어떤 목소리를 이렇게 좀 낼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광고에 대한 리브랜딩을 통해서 광고가 정말 광고에 있는 사람들이
단결하고 단합해가지고 광고의 자존감도 회복하고 또 그런 그 디지털의 그 지금 꽃이 막 피우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환경인데 광고 환경인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정말 제2의 광고 전성시대를 이렇게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과 그런 꿈을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모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아주 인상 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뭐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그 세계 광고업계의 그 변화 양상을 거시적으로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한 1시간 남짓 정말 그 좋은 그런 그 말씀 들었고요. 그 역시 그 정말 그 광고계의 그 정말 그 하나의 그 맥을 쫙 훑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급한 과제로서 한 5개 과제 지금 뭐 강조해 주셨지만 광고산업지능법 지금 이제 입법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뭐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역시 광고 저희가 이제 항상 논의하는 얘기지만 광고에 대한 그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이제 굉장히 분산돼 있어서 이제 그 일원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고라는 것 자체, 광고라는 단어 자체, 또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재정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신 말씀 중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광고계의 어떤 글로벌화, 굉장히 이제 국내 뭐 이미 저희가 국내 시장을 이제 훨씬 이제 뛰어넘는 그런 활약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저희 학계에서도 굉장히 좀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광고에 대한 위상, 그 광고에 대한 위상이 좀 오히려 좀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 좀 내려가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회복 문제,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제고 문제, 정말 어느 거 하나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내년 저도 이거 처음 들어서 좀 반가운데요. 내년에 그 어디 에드아시아 2023 서울 정말 기대됩니다. 하여튼 저희 뭐 학계 뭐 광고 산업계 모두 같이 합심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마 해주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런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혹시 그 지금 많이들 들어와 계세요. 지금 마이크 이제 끄고 계신데 이런 좋은 그 말씀 그리고 정말 모시기 어려운 그런 그 회장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듣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네. 그 항상 이렇게 누가 먼저 나오는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럼 저기 혹시 그 채팅창에 알려주시면 저희 우리 이정규 교수님이 또 대신 또 이렇게 여쭤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오시기 어려우면 채팅창이라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그럼 뭐 제가 먼저 한번 그냥 운을 띄워보죠. 저기 회장님 그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이제 아직 그 정부의 그 정책 이 우리 그 정부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조직 행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지금 광고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그런 그 일원화 문제가 조금 미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의 말씀해 주셨는데 회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광고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그 일원화에 대한 조금 구상이 있으시면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광고 총연합회 입장에서는 컨트롤 타워를 그러면 어느 부처로 두는 것이 맞는지 또 그렇게 둔다면 그 어느 부처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 규모라든지 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이제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산업진흥법 제정도 마찬가지고 컨트롤 타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어느 부처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기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각 부처별로 방통위는 이제 방송 광고들을 하고 있고 문체부는 인쇄 광고를 중심으로 이제 이걸 하고 있고 또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모바일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방통위에서 이걸 좀 컨트롤 타워를 맡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문체부가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참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초지일관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의 광고계 입장은 어느 부처로 통합이 되든 한 군데에서 이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를 일단 얘기했고 어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처에서 이렇게 하기가 그거는 좀 지금 얘기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저도 우리 회장님께서 어느 부처로 정하지는 않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이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들도 그 4개 부처의 그 광고 관련해서 일들을 뭐 다들 뭐 조금씩 하실 겁니다. 다들 만나보시면 나름대로 또 그쪽에 또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입장들이 다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회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향후에 이 광고도 광고지만 이제 우리 미디어 통합 부처가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통합 부처가 나온다면 광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합 부처에서 자연스럽게 컨트롤 타워가 좀 통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기대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정규 교수님 혹시 그 질문 혹시 들어온 거 있거나 아니면 뭐 이 교수님께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질의 하나 해주시죠. 네, 예, 회장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광고 현안에 대해서 많이 배운 그런 자리였는데요. 저도 며칠 전에 또 공교롭게도 그 광고 총연합회와 이제 코바코가 그 광고 개념 재정의 한다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막 이 지도 학생들 논문 쓰는데 이 브랜디드 컨텐츠나 막 이런 쪽으로 그 논문 쓰는 학생들이 요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 광고의 영역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아까 회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또 이 IT 업계와의 어떤 그 영역 간의 문제, 또 PR과 광고 간의 어떤 영역의 문제, 굉장히 이제 그 그레이한 에어리어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 광고 컨트롤 타워가 일어나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광고라는 산업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잘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그런 협의체를 주도하셔서 만들어 주셨는데 과연 이 광고 이 산업의 이 재정의와 관련돼서 그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지금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바코가 자체 연구소로 해서 이제 작업을 일단 진행을 했고 저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해서 산학 전부 이제 아우르는 이제 그런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하여튼 기본적인 어떤 연구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는 거고 아직은 이제 지금 일차 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서 논의를 해가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고의 이제 그 정의나 범위나 또는 뭐
이 산업 통계 광고비를 산정할 때 그런 그 광고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건지, 또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1차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럼 그동안에 뭐 이 제니스라든지 무슨 뭐 이런 광고비를 산정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일본의 댄스에서도 해서 발표하고, 그런 데서는 어떤 그 이 범주로 해서 근데 실제로 제일기획과 댄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고비 산정 방식에서. 예를 들면 댄스에서 발표한 일본의 광고비를 보면은 그 DM이라든지 POP라든지 다이렉트 메일이죠.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서 소위 프로모션 하는 부분이 거의 한 23%인가 전체 광고비에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일기획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그건 포션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각 국마다도 조금씩 또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에 발표하는 사례, 기준, 범위 이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조사를 다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뭐 완벽하게 이게 정리가 되리라고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건 어느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뭐 이번에 가능하면 전 통계 방법까지도 좀 이번엔 좀 거기까지도 좀 정리가 되면,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그럼 이제 그게 어느 기관이 이제 그걸 수용하느냐 안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좀 더 정교화하게 하면은 뭐 발표 기관을 예를 들어서 그 광고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기구가 중심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재분류한 광고 정의에 대한 거를 거기서부터 이제 발표를 아예 한 군데에서 정리를 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면서 정리가 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발족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더 좀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누구 편하게 질문해 주실 분 안 계신가 해서요. 네, 워낙 또 우리 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충분히 이해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 돼가지고 질문거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김효규 교수님이 지금 저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아마 지금 뭐 예. 질문 하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전체적인 좀 이해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됐고,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학생들 취업에 관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전체적으로 요즘 워낙에 뭐 경력 사원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뽑다 보니까 희망하는 소위 말하는 규모가 좀 있는 쪽에는 학생들이 좀 바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뽑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 아까 말씀해 주신 뭐 97%가 50인 이하의 업체라고 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가서도 굉장히 경험을 쌓고 좀 더, 또 큰 규모의, 이런 기업을 옮겨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너무 취업에 관해서 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잘 알지만, 또 회장님 생각하시는 조금 선순환적인 이런 사회에서 놓고 봤을 때 좀 일종의 뭐 방향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거, 뭐 조언이라든지 좀 그런 방향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교수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물론 그 현업에서 떠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저도 좀 이렇게 학교에 가끔 특강을 나가서 이제 그 강의도 하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취업 문제이기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절실한지는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광고 회사들도 인력 유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라든지 컨텐츠 회사라든지 요즘은 또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렇게
또 이적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그 뭐 제일기획, 이노션, 뭐 SMCNC 대표들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그 이 인력 유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이제 기존 그 광고 회사들이 종합 광고 회사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조금 이제 그 인식을 조금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입 사원을 좀 더 많이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입 사원을 뽑아서 물론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요즘은 뭐 학교에서 워낙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실무 경험들을 많이 한 학생들이 많고 또 재학 중에 인턴십을 한 경험을 했다든지 공모전을 참여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실무 경험들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좀 이렇게 뽑아서 그 현업에서 일을 바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을 좀 더 뽑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고 아마 실제로 지금 HSED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입사원들을 아주 그 대표회사가 좀 기본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아서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는 좀 더 이번에 아마 상반기 중에서도 좀 늘려서 뽑는 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광고 회사들이 아주 본의 아니게 생각을 조금 바꾸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비대면이 되면서 업무 환경도 바뀌고 또 이러면서 이탈도 많고 이런 환경이 오히려 이제 신입사원들 좀 더 많이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좀 저희들이 광고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합회에서 그 광고 아카데미에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작년 졸업 50명 중에서 반 이상이 취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대외 광고상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광고 회사들 중에서 인턴십으로 바로 여기 우수한 학생들 인턴십으로 뽑겠다. 이제 그런 그 회사들이 좀 이번에 한 8군데 정도 해서 연계시켜가지고 지금 그 아예 프로젝트 과업을 많이 주는데 그 프로젝트에 그 광고주나 광고회사들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여기서 수업할 때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 또 우리가 이제 그 코사기라고 해서 대학생 광고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부터 최우수상 대상을 받으면 바로 광고회사에 인턴십을 전원 채용하게 그래서 우수 학생들까지 해서 지금 올해도 인턴십을 많이 적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이 학교에서도 이런 인턴십 과정이라든지 좀 디지털 회사들은 인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지만 오히려 그런 데서 아주 일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런 데 우선 가서 일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경력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 취업의 어떤 루트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하여튼 기업들이 광고회사나 이런 데가 광고가 잘 돼서 경제도 좋아지고 또 광고도 좋아지고 그러면 사람도 많이 뽑고 뭐 이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하여튼 광고가 잘 되도록 우리가 다 노력해서 이제 하여튼 광고 산업이 발전이 돼야 파이도 커지고 그래서 일할 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뭐 이제 좀 먹을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생긴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프로세스를 뭐 이렇게 너무 큰데 사실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막 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좀 이렇게 작지만 아주 좀 앞으로 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 또는 크리에이티브를 배울 수 있는 데서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것이 좀
현명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특별하게 아직까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뭐 많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 중에 그 산학연 그 협의체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코바코 권혜지 박사님께서 채팅창에 많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5월 26일 다음 달 26일 날 이제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그런 그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또 학계에서도 많은 도움 요청 드린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그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죠, 그죠? 네네. 네네, 저기 그 질문, 예, 예. 이선구 교수님 질문이 계신데요. 예, 지능법에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능법의 내용을 회장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그 채팅 내용을 보면 지능법에는 지능 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 등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을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지능법 관련돼서는 물론 그 내용이 이제 뭐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능법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많이 담은 그 지능법 그 입법 발의 안에 내용을 많이 담을수록 논쟁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입법 과정에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법 중심으로만 담으려고 했던 것이 문체부에서 그 안을 만들고 할 때 그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 기관을 뭘로 할 건지 또 예산은 어디서 만들어서 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 다 담는다든지 또 그러면 그 광고업계 요구하는 내용들을 거기다 다 담으면 또 거기서 그 하나하나 가지고도 이제 각 부처마다 또 다 이제 돌려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하게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밖에 나왔을 땐 거기에 이해 상충되는 기관이나 또는 이런 데서도 또 그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하세월이고 이건 물 건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제는 안 들어가고 지능 중심으로만 한다. 그리고 기구나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아예 논쟁거리가 될 부분 다 좀 빼서 그러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광고 산업에 대해서 지능법은 필요하다. 기본법. 그것만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수정 보완 뭐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가고 만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 이미 그건 뭐 외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 좀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지능법에 대해서 또 그 정확한 또 그 방향성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마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초과가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질문들이 있겠지만 또 나중에 또 이제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고요. 저 회장님, 저기 차영남 회장님, 우리 저 회장님께 좀 감사 말씀 좀 드리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유, 김낙 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그 광고 업계와 학계, 뭐 또 산업계 모두 다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뭐 이게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다 이렇게 단합을 해서 협동하는 가운데 저희 광고 산업의 위상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제시했던 그런 글로벌화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점차 발전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수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또 산업 또 학계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이렇게 끌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특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회 봐주시고 진행해 주신 교수님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참여해 주신 네. 모든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나중에 요 자료를 그대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정말 좋은 그 말씀 저희가 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정말 그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노력 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마련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특히 에드아시아 네. 많이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뭐 도움 필요하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우리 회장님, 우리 차영래 회장님, 또 오늘 저 좋은 강연해 주신 김낙희 회장님, 그리고 오늘 전체 진행해 주신 이정규 교수님,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김낙희 회장님의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